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하고 정리해서 매주 1월 찾아뵙는 정가 뒷담화 8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 지금 오늘 민주당의 순회 경선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오늘 그 실시가 된 곳이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이죠. 이제 다음 주 17일 날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뽑히는데 16일, 15일 그때 그 호남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그 순회 경선 결과는 일단 정청래와 김민석이 좀 박빙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오늘 약간의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남은 승부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호남하고 서울, 경기의 순회 경선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 당원과 그리고 이 대의원,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전체 70%를 반영을 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은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득표 결과죠. 각 지역별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전체 권리당원 대의원의 30%만 결과가 오늘까지 나온 겁니다. 나머지 70%가 바로 돌아오는 주말에 결정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권리당원 수가 호남에서 거의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상,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서 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권리당원 수가 그만큼 많죠. 그래서 양쪽을 합하면 정확하게 호남과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이 7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발표된 것은 29%의 권리당원 대의원 결과만 합산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박빙이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서울, 경기 그리고 호남 표가 당락을 완전히 좌우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특히 서울, 경기에서 있는 그 30% 이상이 넘는 그 권리당원도 대부분 호남 출향면이다. 호남 출향면. 이렇게 보면은 호남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명운을 가름을 하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반영이 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여기는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죠.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봐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이런 쪽은 뺍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여론조사를 해서 30%를 합산 발표하는데, 물론 여기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만은 뭐 답변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답변을 하면서 내가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걸 걸러내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좀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30% 가지고, 그 다음에 70%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박빙,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은, 성자가 왔다 갔다 했지만은 호남, 그리고 호남 출향면들이 대다수인 서울, 경기에서는 김민석이 앞서고 있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호남 쪽에서 그 호남 정서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 전남 강주를 통합시켜줘서 20조 원 투입을 하고, 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 발목을 비틀든지 어떻든지 해서 800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강주 전남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것이 결국 친명 후보인 김민석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일반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정치 분석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 상태에 들어간다. 지금 워낙 각을 세우고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 통과를 안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재판 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식물 정권이 된다. 뭐 이 차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죠. 자, 그런데
지금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워낙 많은 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되면은 이재명은 그냥 그때부터 아주 무사해질 것인가, 안전해질 것인가, 승승장구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렇지 않다. 김민석이 돼도 이재명에게는 여러 갈래 쓰나미 같은 일이 닥칠 것이다. 정청래가 일단 되면은 이재명이 당장 불안해지죠. 이재명 정권이 당장 레임덕에 들어가고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민석이 되면은 초반, 김민석이 당권을 잡은 초반은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국 이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가 반영되는 대의원 권리당원은 전체적으로 이제 호남까지 다 예상을 해보면은 김민석이 좀 앞서고 있다. 그리고 30%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유권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앞선다. 그런데 아무래도 70% 반영되는 이쪽에서 앞서는 쪽 김민석이 좀 유리하다. 그냥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지원을 했죠. 뭐 기자회견하면서도 정청래에 대해서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김민석이 가장 역대 내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다른 데 썰모가 있어서 내가 총리에서 빼준 거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유도 김민석이 되면은 이재명이 안전할 거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당권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뭐 남는 건 없는 장사가 됩니다. 남는 거 없는 장사일 뿐더러 이 정청래가 되면은 단기간에 일종의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고, 김민석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청래가 되면은 공소 취소, 이거 물 건너가겠죠. 역풍 우려를 해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만 해놓고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걸 정청래가 되면은 처리해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 없애기 작전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청래가 되면은 정청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친문 세력이 있죠. 뭐 문재인도 있고 문조, 털레유 그쪽도 있고, 또 유시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은 정말 막강한 이 스피커가 될 겁니다.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반 이재명 노선 좌파 안에서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 레임덕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이 권력의 속성상 지금 미래 권력 집단이 나타나면은 지금 있는 권력은 빨리 버립니다. 더구나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이 걸려 있고, 그리고 탄핵 사유도 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좌파의 그 권력이 친노, 친문,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다 이동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권력 누수, 초단기의 권력 누수 레임덕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거기다가 재판 리스크, 탄핵 리스크까지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1년 만에 헛수합이 정권이 돼서 조기 축출될 가능성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정청래가 되면은 그렇게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김민석이 당권을 잡을 확률이 조금 저는 높다고 보는데, 김민석이 당권 잡으면은 그러면 이재명은 안전하고 뭐 승승장구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 어느 정도까지는 컨벤션 효과도 있고, 김민석이 되면은 이재명 지지율도 약간 반등할 수가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 시한폭탄 같은 거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 이 앞에 보이는 난간, 김민석이 당선됐을 때 첫 번째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심각한 후유증.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죠. 친청, 친명, 명청 대전,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후유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끝나고 나면은 무슨 징계를 한다느니 고소고발하고 막 하니까 그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삐걱거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민석이 되면은
이재명의 그 공소취소 법안,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심의 역풍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민심이, 만약에 그 경우에는 그 민심에, 보통 이 경우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역풍 하면은 보수 지지층이나 중도층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때 민심에는 좌파 정권 안에서 당권을 놓친 친노, 친문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민심의 세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민심의 역풍이 하나 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김민석의 배신 가능성입니다. 김민석은 한번 배신했죠. 노무현 그 대통령 당시에 그 노무현 후보 당시에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후보 단일화를 주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는 정몽준 쪽으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대선 후보는 필요 없다는 것이 김민석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그때쯤 여러 가지, 지금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지나서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특히 이재명의 공소 취소 같은 것을 추진을 하면서 역풍을 맞게 되면은 김민석이 이재명과 차별을 할 가능성, 이거 무시할 수 없죠. 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거대한 쓰나미가 하나 예상되는 것이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 이재명 몰락 과정에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무서운 변수가 호남이다. 자, 왜 그런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심의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김민석이 이재명이 사실상 낙점을 해줬죠. 그래서 당권을 잡게 되면은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을 한 이유도 자기 재판을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판 털기인데 지금 당장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이죠. 공소취소용 특검법안. 뭐 조작 기소를 했다. 이래서 공소취소를 한 권한을 특검에게 준 그 특검법안인데, 이걸 정청래가 되면은 처리를 못하지만은, 안 하지만은 김민석이 되면은 일단은 처리를 해주려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지지층이 있으니까는. 자, 그런데 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죠. 6.3 지방선거 앞두고도 민심이 무서워서 못했는데, 당권이 바뀌었다고 또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봐줄 리가 없죠. 근데 민심이 상당히 민심 위반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파 민심, 중도층의 민심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A그룹,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좌파가 A그룹, B그룹이 있다고 했던 그 A그룹, 뭐냐면은 친노, 친문,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오는 이 원래 좌파의 주인격인 이 그룹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이 보수 우파 지지자나 중도층 지지자하고 하나의 힘인 세력이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민심의 역풍이라는 것이 엄청난 세기로 강도로 다가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민심의 역풍이 불게 되면은 강도가 아주 세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친명 쪽만 남겨놓고 좌파 안에서도 비이재명 쪽하고 전부 다 중도층하고 더 합치는 민심, 이것이 형성이 되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또 특히 그때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사법부가 나서서 재판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 조희대 가뜩이나 지금 조희대 파면 탄핵 이야기까지 다시 막 나오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죄 나올 가능성은 원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민심의 역풍이 불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은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재명이 재판 재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김민석이 됐을 때 리스크, 첫 번째가 민심의 역풍인데 민심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법원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다시 숙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김민석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양쪽이 거의 이판사판으로 이렇게 겨루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파의 A그룹하고 B그룹 간에 심각한 지금 갈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이제 총선 국면까지 접어들게 되면은,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공천권을 놓고 극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죠. 공천권을 놓고 극한 투쟁을 벌이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김민석이 당권을 잡고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친명횡재, 그리고 친김민석 그룹이 공천을 다 차지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면은, 이것은 그 전에 이재명이 완전히 잡고 있을 때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따로 뭐 세력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온다고 했다고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는 친노 친문 이쪽 세력들이 일제히 빠져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파가 완전히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 그 파문이 일어나면서 좌파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서 가장 높은 확률이 바로, 두 개로 쪼개져서 이재명이 기대고 있는 김민석이 이끄는 민주당이 3당 중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3당 중에서 소수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수 야당이 돼버리면은, 소수 야당 되면은 당장 이제 뭐 탄핵,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재판 재개를 갈 수 있는,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 다수 야당 그룹에서 조성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그 조국 세력도 일종의 원래 정청래 쪽하고 이제 합당을 하기로 했던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문조 특례 이 안에 조국이 들어가니까 조국도 완전히 그 이재명 그룹하고는, 이 김민석이 이끄는 그 민주당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심의 역풍, 두 번째 심각한 후유증, 이렇게 일어날 것이 거의 이제 뻔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가 되면은 김민석이 배신을 또 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한번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후보 단일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예 정몽준 쪽으로 간 적이 있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김민석의 배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차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총선 다가오고 이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탈당을 요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쪽이 완전히 분열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민석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막 탈당 요구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여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면은, 사법부가 또 이것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는 상황도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심의 역풍, 심각한 후유증, 또 김민석의 배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청래가 아닌 김민석이 당권을 잡더라도 이재명에게 위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재명 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부어버릴 무서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호남 민심입니다. 특히 강주 전남하고 지금 전북하고 이제 서로 다른 행정구역인데, 강주 전남의 민심이 폭발을 할 것이다.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된다면은, 강주 전남이 1등 공신이죠. 지지율 조사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8월 3일에 무등일보를 비롯해서 강주 전남 언론사가 한길 리서치하고 조사한 것을 보면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통 일반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뭐 호남 민심 이러면은 전국적으로 1000명 중에서 한 80명, 90명 정도를 가지고 호남 민심이라고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강주 전남 시민만, 강주 전남, 전북도 없고 강주 전남 시민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민심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김민석이 42.3%, 김민석 지지가, 정청래 지지가 27.7%, 강주 전남에서는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15%포인트 차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리당원이 몰려있는 호남에서, 그리고 호남 출항민이 많은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전남의 고향인 송영길조차도 13.8%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김민석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강주 전남이 보이고 있는데, 왜 김민석을 이렇게 선호를 하느냐? 김민석보다 이재명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이 픽한 사람이 김민석이기 때문에. 왜 또 이재명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느냐? 바로 호남 몰빵 때문입니다. 이 강주 전남 강주를 통합하면서 20조를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400조, 삼성전자 400조, 그 강주에다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게 조기에 이제 이런 당권 경쟁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2030년 안에 이재명의 그 정상적인 임기 탄핵 안 당하고 간다면은 정상적인 임기가 2030년인데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주에 800조짜리 폐벌.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거 백지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강주 전남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그 혜택이 오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믿는다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강주 전남 시민만 1000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재명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이 800조짜리가 완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67%입니다. 67%에 달합니다. 무응답자 빼면은 그렇게 완공 안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20몇 %밖에 안 되고 67%, 거의 10명 중에 7명 정도가 2030년 그 짧은 기간 안에 강주 반도체 공장이 다 완공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진짜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고 막 그 고용 창출 효과 생기고 이제 강주 전남도 잘 사는 고장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김민석에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당권 경쟁이 끝났다. 그 효과로 김민석이 당선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권을 지켜보겠죠. 강주 전남 민심이 지켜보겠죠. 진짜 약속을 지키는가.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경기 용인에도 지금 추가 공장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정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2030년까지,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당장 2030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 깨 맞추려고 대책회의하고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많이들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전기, 용수, 기술 인력,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공장이 가려면은 엄청난 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그 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한 게 강주 비행장입니다. 강주 비행장은 이미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고, 거기에 국유지니까 수용을 할 필요도 없고, 좋죠. 그런데, 그럼 기존에 이제 강주 비행장이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이 같이 씁니다. 그 전부터 이게 도심공항을 외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무한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2030년까지 옮겨가도 안 되죠. 2030년까지 완공을 하려면 그것도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그러면 203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강주 공항에, 군공항에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행술 연습을 하는, 훈련하는 그 기지인데, 그런데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을 분산하는데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 이 전문가 분석이 군에서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은 2030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전하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린다. 이상입니다. 3년 이상. 거기다가 이것이 공항이 무안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안에 주민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안에서 지금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턱대고 옮긴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광주공항은, 군공항은 일단 유사시에 미국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 운영 기지입니다. 근데 미군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대한 문제들을, 이런 지난한 문제들을 과연 4년 안에 다 해서 완공까지 한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광주, 전남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자, 그까지는 좋은데, 2030이 완공인데, 만약에 2028년 총선까지, 이제 2년도 채 안 남은 총선, 그리고 2030 완공까지 2년 그 정도 남은 총선 전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비행장 옮기는 데만 3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면은 어떤 민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뭐 2030 완공은 그냥 그때 되면 또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쏘갔다. 호남이, 강주 전남이 이재명에게 쏘갔다는 민심이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결국은 그 강주 전남이 그때 이제 비주류가 돼 있을 친노 친문 세력, 이쪽하고 원래 그 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도 그쪽이라고 보면은 원래 그 호남은 친 DJ 정치가 강한 곳이니까는 가뜩이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접어두고 이재명이 어떤 그 예산 폭탄, 그러니까 그 폭탄을 투하해준다. 돈 폭탄을 투하해준다고 해서 지지를 했는데, 그 김일식도 뭐 뽑아주고 했는데 그게 백지수표였다. 이러면은 거의 밀란 수준의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때 비주류가 되어 있는 DJ, 노무현, 문재인 세력과 같이 그 세력이 호남 민심을 얻고 일종의 탄핵도 충분히 추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 같이 참여를 하는. 지금까지 우파 정권 2번 무너질 때 3분의 2가 돼서, 야당이 3분의 2가 돼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안에서, 내부에서 배신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동조 세력이 나왔기 때문이죠. 좌파에 동조하는 세력.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승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한동훈. 자,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는 정청래보다 더 무서운 게, 중장기적으로 정청래보다 더 무서운 게 김민석의 배신이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호남 민심이 폭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정청래가 되면은 조기 레임덕에 들어가고, 김민석이 잡으면은 안정적일 것이다. 이 말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내용을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가 뒷담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